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동안 폴란드 언론에서 한국산 무기들을 비난하며 도입 취소를 외쳤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폴란드 새 정부에서는 한국의 방산 협상단을 파견했었고, 그중 기존의 계약 물량들에서 K-39 천무 다연장 로켓과 전술 탄도미사일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폴란드에 수출된 CTM-290 전술 탄도미사일인데, 기존의 KTSSM이 아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에이테킴스의 탄두 중량보다 2배나 향상된 탄두라는 점인데요. 폴란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산 무기를 욕하면서도 이번에 폴란드가 계약한 전술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K-39 천무 다연장 로켓 역시 막대한 금융계약을 희망했다는 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출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한국산 미사일의 위력에 크게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 수십문을 지원했는데, 하이마스에서 운용되는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은 모두 사거리 80km급의 239mm 유도 로켓탄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로 러시아의 최전방에서 떨어진 후방 주요 요충지를 타격하며 전세를 뒤집어 버렸는데요.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킴스를 받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허가가 떨어지자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에 구축된 군사기지를 하이마스에 장착한 에이테킴스로 공격하자 미국도 전쟁 확산을 우려하며 지원 규모를 줄일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에이테킴스만은 지원하지 않았던 건데요. 러시아에서도 최전방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탄약고나 사단 본부가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에이테킴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자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로 향할 CTM-290 전술 탄도 미사일이 에이테킴스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러시아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성능이 세계 1위를 달성했기에 러시아의 경계가 당연할 정도입니다. 미국산 에이테킴스는 기본 탄두가 228kg에 비해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해 개발된 CTM-290탄은 에이테킴스의 탄두 중량보다 2배를 능가하는 500kg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폴란드 협상단이 시험 발사를 확인한 CTM-290탄이 KTSSM 기본형에서 개량된 것이란 점입니다. KTSSM 전술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500kg이 넘어가기 때문에 MTCR 협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자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서 사거리를 300km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MTCR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MTCR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 되는 모든 미사일의 수출 및 기술 이전을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500kg은 타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나 생물핵탄두, 화학탄두를 실은 미사일의 최소 규격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같이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외교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회원국들은 이를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MTCR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도 내수용과 달리 해외 수출용은 MTCR 규격에 맞춰 사거리를 줄였습니다. 그렇기에 KTSSM-1은 지하 관통 탄두를 장착했는데 탄두 중량이 1톤 정도로 예상되기에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됩니다. KTSS-1은 우리 군이 북한의 휴전선 지역에 구축한 수백 곳의 갱도 진지를 파괴할 전용 탄도 미사일로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폴란드가 K-39 천무 다연장에서 운영되는 80km급 유도 로켓만 도입하지 않고 전술 탄도 미사일 통합을 요구하자 작년 여름 우리 군은 실전 배치한 KTSSM 기본형을 활용해 천무 다연장 발사대와 사격 통제 시스템, 내부 통제 장치를 개량해 새로운 전술 탄도 미사일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MTCR 규제로 인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기존 KTSS-1을 탄두 중량 500kg 이하로 줄인 새로운 수출용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최근 공개한 CTM-290입니다. CTM-290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게임체인저인 에이테킴스보다 2배 이상의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다른 무기들보다 가장 먼저 계약을 확정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비롯해 전술 탄도미사일은 이처럼 강력한 성능을 가졌기 때문인데,
만약 도입 단가를 줄이기 위해 CTM-290의 탄도 중량을 에이테킴스와 비슷한 무게로 줄이게 된다면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TM-290 수출용 전술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을 반으로 개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사거리를 400에서 5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기에 탄도 중량을 줄인 버전과 기존 버전 두 가지 모두 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이테킴스의 집속탄에 사용되는 자탄은 M74탄으로 수류탄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테킴스에서 발사된 집속탄두는 총 300여 발이 내장되어 있는데 현재 불발률이 높은 구형탄으로 더 이상 생산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국은 냉전이 끝나고 에이테킴스 개량 연구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도 급격하게 줄였고 결국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표적의 정확한 타격을 위해 첨단 기술을 KTS-SM에 적용시켰는데요. 그리고 많은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의 노력으로 한국은 세계 1위의 집속탄 자탄 불발률과 정교한 사출 방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집속탄은 KE-1탄으로 이중 목적 자탄인데 이는 불발은 낮고 보다 더 위력적입니다. 이중 목적 자탄은 공중에서 분리되어 지상에 낙하하면서 장갑차나 전차 상부까지 파괴하며 지상에서 이동하는 대규모 병력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탄을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불발률 1% 이하의 집속탄을 보유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연구진들은 집속탄 개발을 꾸준히 진행했고 그 결과 세계 1위 집속탄을 가지게 된 건데요. 또한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이 K-39 천무다연장 로켓에 통합되면서 발사대 전방이 살짝 튀어나오게 된 이유가 충격과 전자신관이 통합되면서 자탄의 탄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에이테킴스의 집속탄은 KTS-SM과 비교하면 살상 면적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탄을 지상으로 터뜨리는데 에이테킴스는 500m 정도의 살상 반경을 가지며 최종 유도 상태에서 탄체가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대충 흩뿌리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국산 KTS-SM은 집속탄을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방출하기 위해서 가스 사출 방식으로 집속탄을 방출하고 있어 대충 흩뿌리는 방식이 아닌 더 큰 면적에 촘촘히 뿌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1980년대 개발된 에이테킴스보다 30년이나 늦게 개발된 한국의 최신 전술 탄도미사일 KTS-SM의 집속탄이 더 위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에이테킴스도 버거운데 폴란드로 전선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한국산 KTS-SM 개량형인 CTM-290은 도저히 상대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한국의 FA-50 전투기를 맹비난하면서 막상 한국에 와서 K-39 천무를 비롯해 전술 탄도미사일을 막대한 금융계약을 통해 도입을 희망하는 모습이 마치 인도네시아를 보는 것 같은데요. 신뢰를 잃어가는 폴란드에서는 한국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무기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저렴한 금액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한국 무기들은 폴란드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